자, 다음은 이제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어때요?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중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할 때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공급자 입장에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비용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합시다 하는 것을 원가 방식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이 건물 지을 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지금 구입해서 장사를 한다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반영해서 수익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합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수익 방식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서로 다퉜네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싸우지 마라. 보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균형이론 측면에서 가격이 나타나는 게 결국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가져다가 비교해서 가격 구하면 되지. 그래서 비교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쓰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척산법이라고 쓰네요. 자, 비교 방식으로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다가 대상 토지 가격을 알려주는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자, 임료를 구하는 것은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 되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가법을 통해 나온 가격,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 나온 가격, 수익환원법을 통해 나온 가격, 이런 가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 또는 복성가액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 나온 가격은 이제 비준가액 또는 유추가액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을 통해 나온 가액은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때 이런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을 한마디로 시산가액이라고 씁니다. 임시로 산정한 가액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시산가액을 뭐해서 조정해서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조정할 때 산술평균 요 3개 더해서 나누기 3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왜? 그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조정할 때 산술평균 이런 건 잘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조정해서 나온 가액이 이제 감정평가 가액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된 방식을 하나 선정하고 나머지 부수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씩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수익 방식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인 수익을 반영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가치라는 개념에 가장 매치되죠.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방식이 수익 방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가치라는 개념에 가장 매치되는 거죠. 자, 305쪽의 1번 문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부적당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비교 방식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가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중추적이다 하는 말은 맞는 거예요. 가치의 본질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거라고요? 수익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가지다가 사정, 보정 이런 거 보정 작업할 때요.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대출자가 차입자에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평가 방식은요. 대출자는 빌려준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부동산의 수익이 얼마나 나온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방식 이런 것을 주로 요구하게 됩니다. 4번은 틀렸네요.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 평가 방식은 수익 방식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적당한 것하고 물었는데, 자, 1번 가격의 삼면성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등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부동산을 제조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나, 비용 가지고 따지는 원가법이죠. 3번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거래되고 있나 따지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이론적 근거,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나, 이건 수익하는법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때 원가법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어디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수익하는법은 수요자 측면에 성립된 가격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의 균형 가격적 성격입니다. 자, 5번은 수요 측과 공급 측이 바뀌었군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입니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 가격을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하는법, 임대료 구하는 건 수익 분석법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지역과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격차를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역요인 비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 필요한데요.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 없다라고 설명했네요. 자, 1번 틀렸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한다. 틀렸네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했어요. 현황은 있는 상태 그대로니까 그 이용 상황이라든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 토지가 전면 후면의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1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소급평가등과 같이 과거의 특정일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이 언제죠?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작성을 완료한 날짜가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시상가액 조정할 때는요. 세 가지 방식에 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건 잘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은 것은 3번으로 보시고요. 자, 5번에서 시장접근법이라고 써놨는데 시장접근법이 여기에 있는 시장성을 반영한 비교 방식의 다른 말이 시장접근법입니다. 자, 잘못된가 하고 물었는데 1번에서 시장접근법의 가치추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어떤 방법보다 강한 설득력이 있다. 왜?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추계한다는 점에서 가치 개념에 부합한다. 이 말은 안 맞죠. 가치는 뭐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의 현재 가치니까 이건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요거는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값이죠. 가격값을 가져다가 현재 가격 구하니까 가치 개념에 매치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감가상각 정도가 심한 부동산이나 단독주택 같은 비수익성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 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4번 실정적인 시장성을 반영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중추적이다. 자, 우리나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교 요소로는 거래사례 가지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을 알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된 알고 있다에 해당하는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왔는데 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자, 알고 싶은 것은 시장 가치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시장 가치란 말이 어려우면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의 가격이 알고 싶다. 기억나시죠?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지역.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뭐에 대해서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에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거래 사례 가격인데 거래 사례는 지금 거래 시점이 있겠죠. 거래 시점이 있고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동일 수거권 내에 있는 이런 데서 가져온 거래 사례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 부동산 가격에는 개별적 동기나 사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사례도 사정이 있을 수 있네요. 급매하는 바람에 정상적 가격보다 10% 싸게 거래된 사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거래 시점은 1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하고 알고 있다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럼 하나씩 뭐 해줘야 되겠어요? 수정을 해서 알고 싶은 쪽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정이 있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사정이 없었을 때의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어요. 그게 뭐다? 사정 보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년 전의 가격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가격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1년 전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수정하는 시점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는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사례도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으면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격차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역요인 보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으면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개별 부동산은 물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똑같지 않을 수 있죠. 약간의 개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앞에서 뭐였느냐 하면 가치 형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통일성, 유사성이 있는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거쳐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 사례 가져다가 이제 사정 보정 뭐 한다고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뭐 면적 차이가 있으면 면적 비교 이런 걸 합니다. 해서 구한 가격이 비준 가액이다 또는 비준 가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알아야 되는데 거래 사례 어떤 걸로 가져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거래 사례 가져다가 우리 뭐하고 놀 거예요? 사시찌개하고 놀 거예요. 그러면 사시찌개가 가능한 사례 가져와야 돼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고 시점 수정이 가능하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가져오세요.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사례를 뭐 해야 되죠?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사례를 정상화시킬 때 우리는 사정 보정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사정 보정은 사례를 정상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율 수정법을 씁니다. 비율 수정법은 100%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위로 가는 거니까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사정 보정치는 위에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사정 보정치는 아래에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 요인 비교치, 밑에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 요인 비교치를 100% 비율을 기준해서 수정하게 되고요. 시점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점 수정할 때 뭐 지수법이니 변동률 적용법이니 이런 게 있는데 시점 수정할 때도 위에는 뭘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시점은 뭐죠? 기준 시점이니까 기준 시점의 지수를 쓰는 것입니다. 기준 시점의 지수. 밑에는 사례 시점의 지수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걸 지수법이라 그럽니다. 물론 변동률 적용법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률의 n우승을 쓰는 변동률 적용법도 쓸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례를 정상화해서 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5번에서 가치 추계 방법 중에서 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가 하고 물었는데 자 거기에서 2번이 아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했고요. 자 6번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기술 중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 매수자가
토지상에 소재하는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한 거래 사례 가격은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철거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보정해야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매수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했다. 그러면 매수자가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그럼 쉽게 말해서 매수자는 철거비만큼 그 건물을 살 때, 그 부동산을 살 때 싸게 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철거비만큼을 어때요? 더해줘야 정상적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뭐 한다? 보정하는데 싸게 샀으면 뭐해서 보정해서 더해줘야 정상적 가격이 되는 거고 비싸게 샀으면 보정할 때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매수자가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했잖아요. 그럼 철거비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철거비만큼 어때요? 싸게 그 부동산을 샀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정상 가격으로 만들어주려면 철거비를 공제가 아니라 더해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고요. 거래 사례는 사시지계가 가능한가 좋아야 되죠? 그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의 가능성인데 시점 수행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을 위치의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물적 유사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게 2번 내용입니다. 자, 3번 시점 수정할 때는 지수법이라고 하는 것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다 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자, 거래 사례 선택은 거래 사례의 분포, 거래 내용을 검증해서 선택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는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부서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해서 비교하는 거다.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으로 보시고요. 자, 7번 틀린 것 하고 물었는데요. 자, 시장접근법 이야기입니다. 자,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용,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해서 시장 가치를 추계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이 공개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평가인데 아주 효율적이다. 거래 사례가 많은 부동산은 거래 사례 비교법 쓰기가 용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도자의 친척이 매입한 거래 사례로 정상 가격 대비 10% 정도 저가로 거래됐어요. 그럼 사정 보정치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싸게 10% 싸게 샀다고요. 그러면 얼마에 산 거예요? 9억에 산 거죠. 그럼 9억에 샀으면 보정을 해서 10억으로 바꿔주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어떻게 바꿔주라고요? 위에는 대상의 사정보정, 밑에는 사례의 사정보정치인데 9억에다가 사례가 지금 10% 싸게 샀으니까 여기다가 100에서 10 빼서 90 하시고 위에는 얼마? 100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9억에다가 90분의 100 요렇게 해주면 얼마가 딱 나온다? 10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정보정은 100분의 90이 아니고 90분의 1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이 평가 물건의 평가 시점과 불일치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시점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 보정, 시점성 이런 걸 왜 합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하고요. 사정이 없으면 보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 왜 합니까? 요 기준 시점하고 거래 시점이 불일치해서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으니까 수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일치하더라도 가격 수준의 변동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시점이 다르더라도 전혀 가격 변동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처럼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이 평가 물건의 평가 시점과 불일치하더라도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가격 수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성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역 요인 비교는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했다. 그러면 인건지역과 가격 수준 비교해서 지역 격차를 수정해야 된다. 그 지역 격차를 수정하는 게 지역 요인 비교입니다. 자, 8번 비교 방식 장단점인데요. 틀린 거. 비용성과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시장 지금 접근법은 시장성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용성과 수익성을 반영 안 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비싼 부동산 가져다가 얼마다 그러면요.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1번 틀렸네요. 토지, 건물, 동산 이런 거 할 때 다 비교 방식 씁니다. 가장 중추적이라고 했죠.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에는 가격의 편차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사정, 보정, 지역 요인 비교 등은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자, 9번 사정 보정인데요. 바르지 못한 것.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례 가격이 정상적 가격이 아닐 때 그런 개입이 없었을 때 가격 수준으로 뭐 하는 거 바꿔주는 게 사정 보정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왔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가져오면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적정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없으면 뭐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보정도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사정 보정은요, 비전형적인 매매 상황에서 비정상적 가격을 전형적인 시장 가격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사정 보정 위해서는 시장의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 싸게 거래되었다 이런 걸 알아야 어때요? 보정해서 정상적 가격으로 고쳐줄 수 있는 거죠. 사정 보정 작업할 때는 평가사의 전문성, 경험 이런 게 요구된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가 있는데요. 자, 1억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구입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는 인근 표준저객지보다 고가로 매입된 걸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지금 얼마에 가져왔다는 뜻이라고요? 10만 원에 제곱미터 가져왔는데 이 사례 가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10만 원에 제곱미터 가져왔는데 고가래요. 그러면 수정을 할 때 고가니까 낮춰줘야 정상적 가격이 되겠죠? 어떻게 낮춰주죠? 보니까 표준저객지가 획지의 정상적 가격은 8만 원으로 조사했다. 그러니까 표준저객지의 정상적 가격은 8만 원이래요. 제곱미터.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8만 원 되죠? 그럼 0.8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정 보정치는 4번 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은 비정상적 가격을 정상적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인데 비싸게 거래됐으면 낮춰주고 싸게 거래됐으면 높여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상년 10%씩 물가가 올라간답니다. 2년 후의 시점 수정치는 여기에 변동률 적용법에 의하면 1 플러스 0.1의 2승이죠. 2년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21이 나옵니다. 시점 수정치는 1.2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2번. 자, 시점 수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옳은가 물었습니다.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합니다.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거래된 사례로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요 거래 사례가 거래 시점이 너무 과거 30년 전에 이런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수정하더라도 편차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 시점에 유사한 시점에 거래된 사례가 좋은 사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다. 그럼 아까 어때요? 가격 수준이 안 변한 거라 그랬죠? 그때는 시점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리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서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률을 거래 사례에 곱함으로써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하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하는 거죠. 자, 3번. 시점 수정은 이론적 근거는 앞에서 배웠던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4번.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된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가격이다. 자, 이건 틀렸는데요.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는 거는 시점 수정까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역여행 비교, 개별여행 비교 여기까지 다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래 사례 가격까지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했는데 시점 수정까지 하게 되면 거래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아직은 사례 부동산 가격이에요. 만약 이때 시점 수정까지 해서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는데 뭐하러 지역여행 비교, 개별여행 비교 하겠어요. 그래서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된 가격은 사례 부동산의 기준 시점 가격,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 가격이 아니고 사례 부동산의 기준 시점 가격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시점 수정할 때는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 있는데요. 그때 지수법은 위에는 뭘 쓰라고요? 기준 시점의 지수, 밑에는 거래 시점, 사례 시점, 즉 거래 시점의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거래 시점의 지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4번으로 보셔야 되겠다. 자, 13번.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A 용도로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과 B 용도로 개발할 때 대상 토지 비중가액의 차익은 이래 물었어요. 거기에 보면 A 용도로 개발할 때 비용은 5천만 원이고요.
비용 들여서 개발하고 나면 유사 토지의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그건 1억 1천만 원 유사 토지 가격 가져왔죠? 그 1억 1천만 원을 이제 1억 1천만 원이 유사 토지 가격이니까 거기에다가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보정을 할 때 위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위로 간다 그랬어요. 대상의 비교 평점은 100이라고 줘놨잖아요. 그럼 위에는 대상, 밑에는 뭘 쓰라고요? 사례. 사례가 지금 얼마라고요? 110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얼마가 되죠?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의 가격은 1억이다. 이게 비중가액이에요. 그런데 비용도는요. 5,500만 원 들여서 개발했더니 1억 500만 원 됐대요. 자, 1억 500만 원이 되었는데 자, 1억 500만 원 되었는데 자, 비교 평점을 곱해봤더니 비교 평점 대상은 100이라고 줬죠? 위에는 100, 밑에는 얼마? 105 사례. 했더니 역시 얼마가 됐어요? 1억. 그러면 비중가액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가액의 차이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0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년 전에 10억 원에 인건적에서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거래가 되었다고요? 이 거래 사례 가액이 알고 있다가 지금 얼마냐 하면 보니까 거래 사례 가액이 지금 1년 전에 10억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는 없군요. 얘가 10억에 거래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사정 보정할 필요는 없고요. 정상적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는 100이고 기준적 가격 지수는 120이다. 그러면 여기 사정 시점 수정할 때 100분의 얼마? 사례는 지금 거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거래된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는 120이죠. 그럼 100분의 120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율이 사례 부동산보다 어떻다? 20% 열세이다. 자, 그러면 지역 격차가 어디에서 가져왔죠?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으면 같은 지역이면 지역내 비교도 필요 없다 그랬죠? 개별 요인 비교는 필요하네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대상이 개별 요인이 사례 부동산보다 20% 열세니까 위에 얼마 써야 되겠어요? 위에 개별 요인 비교에서 위에 대상은 위에 쓰는 거니까 80 밑에는 얼마?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시점 수정치는 100분의 120 맞습니다.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격은 12억이다. 아니죠. 여기 시점 수정까지 하면 요 100에다가 10억에다가 100분의 120 하면 12억인데 요거는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지 아직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 틀렸고요. 지역요인 비교는 안 한다. 왜? 인근지역에서 가져왔으니까. 비중 가격은 9억 6천만 원이다. 요거는 비중가액은 요걸 다 곱하니까 딱 9억 얼마가 나온다? 6천만 원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가액은 9억 6,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80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은 2번이죠. 자, 15번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시로 산정한 지역요인 비교치는 우리가 지역요인을 비교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어때요? 위에는 대상, 밑에는 사례를 쓰는 거라 그랬어요. 사례를 쓸 때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평점법이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씩 평점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법에 의하면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뭐로 보겠다? 100으로 본다고 줘놨죠? 그러면 평점법에 따라서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는 위에는 대상, 밑에는 뭐라고요? 사례니까 하나씩 평점을 매기면 되는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100이라고 줘놨으니까 기타 조건에서 100분의 격차 내역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다. 이 말은 지금 사례가 속한 부동산은 100이니까 대상은 마이너스이니까 98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여기는 100으로 줬으니까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103이다. 이런 뜻이에요. 100을 기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요.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얼마? 99.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100분의 104. 요렇게 하면 된다 이거요. 그리고 행정 조건은 격차가 없죠. 그럼 100분의 100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소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 다 이렇게 해보시면 1.03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이래 물었어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평가를 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다가 사정 보정은 안 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적정 가격이니까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올 때는 기타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얘가 일반 시장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 가격 시장 가치로 지금 어때요? 우리가 수정해 주는 게 그 밖의 요인 보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입니다. 자, 소재지는 이제 A시, B구, C동 177번지인데요. 이종 1번 일반 주거지고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비교 표준지를 가져왔는데요. A시, B구, C동 123번지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이고 2015년 1월 1일 기준에서 제곱미터당 얼마다? 2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만 원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은 자, A시, B구 주거지역이 1월 1일부터 기준 시점이 아까 2015년 1월 1일, 여기에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죠? 그런데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보니까. 기준 시점은 10월 24일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지가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지가 변동률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5% 올랐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이제 시점 수정할 때 5%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1.05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한다. 같은 지역이면 지역 격차가 없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 안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 환경 조건은 20% 우세다. 다른 조건은 같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죠? 대상은 위에 쓰고 사례인데 사례가 표준지니까 표준지는 아래 써야 되겠죠?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대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니까 95 쓰시고 표준지는 10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환경 조건은 보니까 20% 우세다. 그럼 여기 얼마? 120 밑에는 1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계산을 하시면 239만 4천 원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에서 뭐 시간상 빨리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17번 가격 다음에 이제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는 임대료 구하는 거죠. 자, 그때 구한 임대료가 비준 임대료인데요. 자, 이 평가사가 구하는 임대료는 당연히 실질 임대료를 알려주는 거죠. 실질 임대료. 실질 임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랬을 때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거든요. 그럼 임대료를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받으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마이 포켓하는 게 있다고요. 내 주머니에 넣는 거. 그걸 순임료라 그래요. 근데 주머니에 못 넣고 각종 경비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필요 재경비라 그래요. 그래서 실질 임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임료하고 필요 재경비입니다. 자, 요거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평가사 구하는 임대료는 실질 임료라 그랬죠. 그리고 이때 구하는 임료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초회에 지불된 실질 임료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임료의 기준 시점은 이제 임대차 기간에 개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사 구하는 이 임대료는 임대차가 개시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실질 임료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17번에서 자,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기준 임료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적당한가 하고 물었는데 1번에 신규 계약을 차로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지불하는 실질 임료를 구해준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차가 개시된 시점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임대차가 개시된 시점에 실질 임료를 구해주는 거다. 실질 임료가 뭡니까? 그랬을 때 18번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었는데요. 그 다른 거 그 1번에 보면 임대 사례에 의해 선택된 기준에서 임료는 계약의 내용, 조건, 명목 이하에 불문하고 최근 신규 계약에 의해서 초회에 지불되는 실질 임료라 그랬죠?
그럼 실질임료가 뭡니까? 그랬을 때 실질임료는 명목이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료 산정기간 중에 모든 경제적 대가거든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 순임료에다 필요 적용비를 더한 것, 그게 뭐다? 지불임료가 아니고 실질임료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알아두셔야 되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임대료 과세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 과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임대사례비교법을 기준해서 임대료를 구한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돼요. 임대사례비교법은 사례 임대료 가져다가 똑같이 사시찌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임료가 비준임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비용접근법 원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